네, 잘 쉬었습니까? 시간에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지난주 수업을 요약해 봤고요. 자, 그러면 성중독과 관계중독 상담은 무엇이 있는가? 자,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중독과 관계중독 상담. 먼저는 뭐 앞에도 계속 나왔지만 인지행동 치료가 대표적입니다. 모든 중독의 가장 기본이 인지의 잘못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인지 스키마라고 그랬대요. 스키마라고 했죠. 스키마가 뭐냐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틀입니다. 틀, 프레임. 이 프레임이 바로 스키마입니다. 프레임.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있는데 사람이 이 틀에 의해서 무엇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앞에도 계속 나왔죠. 모든 중독은 다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뭐 이건 계속 했던 부분이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선행 사건을 분석하고 강화 패턴을 찾으며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삶의 균형을 되찾는 것. 자, 이것만 다시 천천히 보자면 먼저 선행 사건을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뭐지? 먼저 자신이 한 어떤 행동들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무엇이 나에게 촉매제 역할을 했지? 그러니까 강화물이라고 하죠. 강화 패턴이 왜 나타났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강화 패턴. 분명히 점점 더 그 행동이 강화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무엇이 뭐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지면 어떤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강화 패턴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계속 앞 시간에 있었지만 행동이 가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게 커지거든요. 이렇게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강화 패턴이라고 합니다. 점점 커져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그런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합리적인 사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당연히 요 앞에 그 뭐야 비합리적 사고였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목표가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삶의 균형. 여기서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마약이다. 마약은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마약은 끊는 게 목표입니다. 횟수를 줄이거나 빈도를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은 횟수를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성은 끊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성중독은요, 균형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 평생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끊어야 된다. 밥을 평생 안 먹어야 된다. 그럼 죽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균형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우리의 삶의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이 균형이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중독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통제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삶의 통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음. 삶의 균형.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행 사건을 분석하고 강화 패턴을 찾으며 그걸 통해서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삶의 균형을 찾더라는 거. 이게 바로 인지행동 치료. 성중독 상담에 있어서 인지행동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만약에 성중독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왜 했지? 또 내 행동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촉매 역할을 해서 그런 행동을 유발하게 했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합리적인 사고,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음. 음. 네. 음. 자, 두 번째가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보시면 자기 통제를 위해 비용을 산출하는 기도.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위해 비용을 산출하는. 일단 비용을 한번 산출해.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의 손실이 있었는가. 그래서 성중독을 벗어났을 때와 성중독 상태로 있을 때에 손익이 얼마 되는가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단기 목표 및 장기 목표를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있으면 명확하면 사실 계속 말씀해 이게 모든 힘의 싸움이거든요. 모든 것이 힘의 싸움이니까 여기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과도한 성적 행동 직전의 일을 검토하여 선행 사건을 분석해보라. 자신의 과도한 성적 행동 직전의 일을 검토하여 선행 사건을 분석해보라.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지? 왜 그런 과도한 성적 행동을 했지? 그런 행동 직전의 일을 검토해봐서 이게 이제 선행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분석해보는 겁니다. 그것을 분석해보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그 요인이 뭐지? 원인이 뭐지?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중독을 지지하는
자신의 인지를 검토해 보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서포트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인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대처 카드 및 대처 전략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떤 성행위, 성중독자는 성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 물론 일상적인 삶 속에도 포함돼야 되겠지만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지금 일상적인 삶보다도 이게 지금 더 커서 균형이 안 맞았을 때 지금 이게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 모든 건 힘의 싸움입니다. 힘. 모든 건 힘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힘이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지금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균형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뇌가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중독을 일으키게 되면 분명히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강화라고 하겠습니다. 강화물 및 강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봐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게, 이 힘이 과도하게 이쪽으로 지금 이 힘이 과도하게 지금 이쪽으로 지금 이 힘이 이쪽으로 완전히 지금 뭐 절대적으로 이쪽 힘이 커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커져 버린 이 힘을 이렇게 해서 균등하게 만들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균등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일반의 성적인 행동들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게 균형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 그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서 보시면 대처하는 카드가 있어야 돼요. 자신이 그것을 이겨내는 대처하는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대처하는 카드 혹은 대처하는 전략. 그 대처 카드는 대처 전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신이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 어떤 것이 왔다라고 했을 때 느낌이 왔다. 항상 모든 것에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 왔다. 아, 그렇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간적으로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생각이든 그런 것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대처 카드나 대처 전략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스스로 만들기는 사실 어렵겠죠. 이걸 혼자 스스로 극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물론 약물 치료도 일정 부분 필요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여기서 이제 전문 상담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전문 상담사의 역할이 뭐냐면 과도하게 이렇게 균형이 깨져 있는 이 힘의 균형을
이 힘의 균형을 이 상담사가 도와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 사람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게 바로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중독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지금 벌써 거의 한 학기가 이제 다 끝마쳐져 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상담만으로 사실 뭐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또 뭐 도박 중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상담만으로 그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네. 이미 뇌가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상담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상담은 또 분명히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상담이 계속 지지를 해도 약물 치료만 갖고도 안 되고요. 상담사가 계속해서 지지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그 유지하게 하는데 상담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바로 성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성중독과 관계중독에 있어서 상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지행동치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지행동치료는 사실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지행동치료를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행동치료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성중독의 요소에서 강력한 강화물, 이게 뭐냐? 성적 쾌감이 되겠죠, 당연히. 더 큰 강화물, 그러니까 더 큰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과 연합되어 있는 자극들을 다루기 위해 포만, 강화, 소거 등의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강화물 스키너에 할 때 이제 나오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행동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뭐가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포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 공상을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하도록 한 다음 이를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하여 반복해서 듣는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그것을 녹음을 해서 자신이 그것을 직접 들어보는 거죠. 그럼 굉장히 흥분이 되겠죠. 처음에는 흥분이 되겠죠, 당연히. 점점 더 흥분이 되다가 그걸 넘쳐버리겠죠. 이제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해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포방, 만족한다. 다 찼다. 배가 부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위 재조건화입니다. 자위를 과제로 부과하되 일탈적인 성적 사고를 하지 않고 오르가즘에 이르도록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위를 뭐 해라 해놓고 포르노를 보지 않고 자위를 하라든지 상상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위를 하라든지 뭐
뭐 어떤 것을 보지 않고 그냥 자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자위를 하는 재조건화를 시켜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이죠. 하루에 몇 번 자위를 하면 성중독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루에 그래도 4번 이상 하면 성중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인제 보는 거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하루에 뭐 3번이든 4번이든 자위를 할 때 왜 자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느 상황 가운데 자위를 하게 되느냐. 또 자위를 할 때는 그냥 자위를 하느냐 아니면 뭔가를 보면서 자위를 하느냐. 사실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뭐 어 이게 발달돼 있다 보니까 사실 화장실에만 가도 그냥 변기에 그렇게 앉아서 그걸 뭐 어떤 영상이든지 보면서 유튜브만 봐도 보면서 그걸 자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중독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이제 이 스마트폰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스마트폰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제 당연히 강화가 되고 또 어떤 그게 촉매제가 될 거잖아요. 근데 자위를 하긴 하는데 자위를 인제 과제를 주는 거죠. "자위를 해라." 하긴 하는데 그런 것을 보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런 자극을 배제한 채로 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인제 자위를 하는데 자위의 재조건화를 시도하는 거죠. 음. 예, 그걸 통해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행동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하는 거. 음. 과연 그런 거 없이도 자위를 잘할 수 있는가?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는가? 뭐 아니면 도저히 뭐 그런 어떤 포르노 영상이나 뭐 그런 것이 없으면 오르가즘에 오르지 못하는 것인가? 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을 다시 재조건화 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대부분의 성중독은 그러한 매체와 연결되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에 뇌가 자극을 받아서 계속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한 뇌의 자극을 조건을 바꿔 보자 이런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인제 '행동이 치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소거입니다, 소거. 사정을 한 후에 일정 시간 성적인 욕구에 반응하지 않는 무반응기를 이용하여 일탈적인 상상이나 중독으로 이끄는 상상을 하며 자위를 하게 하고 기존에 쾌감을 줬던 일탈적인 상상이 아무런 강화를 받지 못함에 따라 소거의 절차를 진행한다. 어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제 사정을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그 시간 동안에 다시 중독으로 이끄는 어 상상을 하고 자위를 또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다시 반응이 올 수도 있지만 별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존에 쾌감을 줬던 일탈적인 상상이 아무런 강화를 받지 못함에 따라 그런 것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뇌를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아 그 자극이 별게 아니네.'라고 하는 것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어.
그걸 통해서 점차 자극되어진 것을 소거시켜 나가는, 없애 나가는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음. 네. 그것이 바로 소거 방법입니다. 아. 음. 자, 이러한 것이 또 행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음. 확실히 이 행동 치료보다는 인지 행동 치료가 훨씬 낫죠. 네. 너무 너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무식한 방법 같고요. 음. 아 정말 위험한 방법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가 참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